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이번 질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좀 특별한 질문인데요. 아이의 유치가 앞니와 송곳니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건가요? 영구치는 나중에 문제없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잘 나올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은 사실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단어와 질환들을 마주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많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많이 공감합니다. 오늘 주제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의 질문 주제는 바로 융합치와 쌍생치입니다. 융합치와 쌍생치는요, 유치나 영구치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직접 발견할 때도 있지만 치과에서 영유아 검진을 할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 검진, 이래서 중요하죠. 일정에 맞게 꼭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융합치랑 쌍생치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 지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같이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융합치라는 거는 두 개의 치아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융합된 거예요. 보통 뿌리는 두 개가 있고 머리 부분에서 합쳐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우리 애기 치아 중 앞니가 유난히 큰 게 하나 있다 한다면 융합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융합치는요, 그렇게 드문 건 아닙니다. 두 개의 독립된 치아가 결합된 형태로 입 안에 딱 있는데요. 뿌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신경도 독립된 두 개이고, 치아 개수를 세어봤을 때는요, 뿌리 두 개가 합쳐져서 머리 하나가 됐다고 보는 거니까 머리 개수를 셌을 때에는 하나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융합치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쌍생치, 쌍생? 바로 쌍둥이라는 거죠. 하나의 뿌리에서 머리가 두 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치아가 형태만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치아의 개수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딱 올라왔을 때 이 머리를 두 개로 칠 게 아니라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이걸 하나로 쳤을 때 치아 개수를 다 세보면 정상 개수가 됩니다. 즉 뿌리의 개수가 정상이다 이거죠. 유치의 경우 치아 개수가 적고 직접 양치 등 구강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쉽게 알아차립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시는 거죠. 근데 영구치의 경우에는요, 잘 모르고 살다가 교합이 잘 안 맞거나 뭐 잘 안 씹히게 됩니다. 치아의 크기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교정 또는 충치 등으로 치과를 방문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이러한 치아의 발생 확률은요 0.1에서 3% 정도라고 하니까요, 사실 그 빈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특이한 경우가 생기는 걸까?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원인은 없지만 특정 유전자 변이 같은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및 환경, 호르몬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사실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이거는 사실 원인을 명확히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인 때문일 것 같다. 바로 이런 건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유치가 이러한 융합치 또는 쌍생치라고 해서 그 아래 바로 있는, 즉 계승 영구치도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 우리 융합치와 쌍생치의 원인으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을 언급했잖아요. 그러한 요인들이 당연히 영구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마시되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영구치아의 상태를 잘 확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치료법과 관리법을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치인 경우에는요, 유치에서 융합치와 쌍생치가 생기면 사실 병원에서는 특별한 교정치료나 다른 치료들을 많이 권유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듯이 유치의 문제는 유치에서만 끝나고 영구치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구치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드물게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에는요,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다면 따로 다른 치료나 교정을 필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아들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냐면, 이런 치아들은 그 특성상 치아에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가 좀 안 되면 그 부분이 썩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충치가 악화되어서 우리가 또 원치 않지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융합치와 쌍생치는 신경의 구조가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아의 신경치료와 달리 치료 난이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썩지 않도록 양치를 철저히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미리 그 치아 홈 부분에 실란트라고 홈 메우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매우 드물게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개의 치아 자리에 1.5개 정도 크기의 치아가 자리를 하다 보니까요. 교합이 잘 안 맞거나 부정교합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또 앞쪽에서 바로 고래버리면 심미적으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아 전체적으로 사이사이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경우 교정 치료 및 치아 크기를 조절하는 추가 치료를 통해서 교합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만간 우리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서 교정 치료가 필요했던 용합치 케이스를 같이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용합치와 쌍생치는 모양이 조금 다를 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이 영구치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영구치아의 상태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드물게 만나는 융합치 그리고 쌍생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한 내용들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